자, 하겠습니다. 하.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던 게 53번 정도까지 아마 52번에서 53번 정도, 52번 정도까지 진행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52번, 그 2차 부등식의 해 정도까지 했다고 파악하면 괜찮을까요? 그죠? 요거 이제 한번 채워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어떠한 fx가 있을 때 이 fx라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는 다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 그래프에서 y값이 함수값이라고 시계값은 함수값은 y거 y값이 0보다 크거나 큰지 작은지 0과 0, 0이라고 하는 x축과의 대소를 비교한다고 대소 비교예요. 그죠? 근데 결국에 y와 x축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된다? y의 값이 그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개념을 좀 가볍게 한 가지만 좀 더 잡을게요.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이러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뭘 구하는 걸까? 결국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값을? y 값을 비교하는 거야. 같은 x가 주어졌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즉 fx라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렇게 가죠. 어떠한 fx가 요렇게 생겼어요. y는 fx예요. gx라고 하는 그래프가 어디라고 할까? 뭐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 이 정도. y는 gx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요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의 대소 비교를 할 때에는 뭘 비교한다? 교점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뭐라고? 교점을 기준으로 위에 위치를 확인해서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요 위치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요 위치에 있는 값이 2라고 한다면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은 구간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됩니다. x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요 구간에서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gx라고 하는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구나 라고 교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fx, gx가 0보다 크다. 혹은
fx, gx가 0보다 작다. 얘는 무슨 뜻이게?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fx, gx라고 나오는 건 일단 함수값인 건 알겠어. 함수값과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걸까?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의 뜻이 뭐야? 뭔 뜻이야? 잘 모르겠어?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음수랑 음수를 곱해도 양수가 되거든. 즉 fx라는 그래프와 gx라고 하는 그래프의 부호가 같은 구간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0보다 작다라는 뜻은 뭐가 될까? 부호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요 그래프는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될까? 이런 애들은. 얘는 해법이 어디를 기준으로? 얘는 교점을, 저 fx와 gx의 교점을 기준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이 나올 때는 뭘 기준으로? x절편이라는 애를 편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시면 되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뒤에 그 2차 부등식의 작성 53번을 잠깐 건너뛰고 뒤에 있는 그 55번의 8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 75번에 있는 문제와 그 78번부터 82번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한번 좀 같이 확인을 해본다면 75번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어디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 3. 네.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배고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쪽으로 가야겠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 직선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자,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라 y는 mx 플러스 n인가요? 아닌가? 아, 맞죠? 이런 애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3라고 되어 있다면 자, 이런 문제 어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본다고? 이 식에 대한 그래프와 이 식에 대한 그래프에 뭘 기준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이 어디랑 어디니까? 교점이 마이너스 4랑 1이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누가 더 위에 있다? AX 2차 식이 더 위에 있다. 그럼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 크거나 같고. 부등호 모양은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2번도 푸실 수, 이게 76번도 풀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오시죠. 그럼 77번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77번에 있는 식은 어떤 모양인 거야, 그러면? 저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한 형태인 거야. 그죠? 양쪽으로 식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7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mx 플러스 n으로 좌변 우변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 요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일까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것도 한번 볼게요. fx와 gx를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긴가? 여기쯤 그릴까? 여기쯤 그릴게요.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요렇게 하나.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하나.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하나. 그 다음에 자, 요 교점이 마이너스 1, 요 교점이 2,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이 y는 아래로 볼록한 식이 y는 fx고요. 위로 볼록한 식이 y는 gx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저기 똑같이 78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78번 문제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일까요? 뭐를 비교하는 경우에, 시계값을 비교하는 경우엔 어디를 기준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라. 교점이 어딘데? 여기 있네. 교점 또 여기 있네. 구간을 나눠라. 어떻게 될까? fx가 더 크거나 같은 구간은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을까? 그러면 81번만 봐봐. 81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엔 81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렇게 되어 있어. fx, gx가 이거 무슨 뜻이라고? 부호가 같다. 그러면 부호가 같은지,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x절편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럼 x절편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그럼 그래프의 x절편들 한번 다 체크해봐.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또 어디서? 2에서. 또 어디서? 4에서. 이렇게 기준, x절편이 3개 있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는 부호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죠. 그럼 안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요 사이 구간은 어때? 안 되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부터 4 사이는 어때? fx 위에 있고 gx 위에 있네.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부터 4까지 하나가 있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4보다 큰 구간에서는 gx는 음수, fx는 저 까마득하게 위에 있는 양수.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55번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리예요. 뭘 보는 거? 그래프를 보는 거.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135페이지까지 진행했다 하고 그 136페이지에 있는 개념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53번이에요.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항상 언제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53번에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요령은 뭐라고? 그래프로 풉니다. 마찬가지야. 그래프로 푸는데 어떤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식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무슨 소리냐면 55번에 그 55번 문제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 예전 그 수업 시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2차 함수의 x절편과 그 다음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은 서로 다 같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하나 확인합니다. 뭐가?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구나? 마이너스 3이랑 1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1이구나. x제곱의 개수가 1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 해가 가지는 곳은 여기거든. 여기에 따른 함수값은 0보다 작은 거거든. 그래서 식으로 바꿔주시면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달라졌으면 거기다가 곱하시면 되는 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리라고 하면은 그 원리를 보는 게 너무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이 구간을 가지는 경우는 0보다 작아요. 뭐라고? 경계값 사이를 범위로 갖는 식은 0보다 작아요. 거꾸로 56번처럼 어떻게 되어 있는 식은 2 또는 4라고 되어 있는 식은 경계값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식은 0보다 어떻다고? 커요. 근데 얘는 무조건 부등호 모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식 어떻게 된다고? x-2 곱하기 x-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운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해요. 이게 그 상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인 경우에는 0보다 작다라고 식을 쓰고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0보다 크다라고 적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제일 마지막에 고려하세요. 그러면 5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야. 59번 식을 어떻게 세우라고?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식을 어떻게 먼저 세울까? 59번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리고 해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3분의 1까지래.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1차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하고 식부터 세우라고. 안 틀려고 그랬는데 너무 따뜻하냐? 온도를 좀 올려야지. 그러면 이 식은 x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놓고 아직 마이너스 3 안 곱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3을 곱해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저 식을 전개하면 답이 됩니다. 요 식을 전개하면 59번의 답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60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먼저 처음 토대가 되는 식을 적어놓고 그 기준으로 마지막에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꾸시면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네. 아래로 블록이네.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3분의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3분의 1보다 큰 구간에 있는 구간은 여기구나 라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식을 세우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원칙 따지고 하다 보면 너네들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냥 사이범위에 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양쪽으로 뻗어나가면 0보다 크다 라고 작다와 크다를 구분하고 마지막에 개수를 곱해서 식을 마무리 지어라. 그러면 63번도 한번 봐봐. 63번을 보는 거야. 63번의 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해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렇다는 건 a를 곱하기 전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하기 전 식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그지? 최고차항 개수를 곱하기 전식을 생각하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x 더하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고 두 식을 비교해봐. 부등호 모양, 방향이 어때? 같아. 그러면 a를 곱해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데 a는 0보다 클 거야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해주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a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8a라고 하는 식이 나올 건데 얘랑 저 위에 있는 식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16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고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2a가 b라서 b의 값은 4가 되겠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할까요? 괜찮을까요? 식 작성하는 거는 일단 규칙, 요령은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해놓고 진행하시면 돼요. 힘들구나. 괜찮아. 오늘 나갈 내용 별로 없어요. 다 했어요. 이제 54번만 하면 끝나요. 선생님 57번, 6번은요? 그 내용 없어요. 4번만 하면 끝나거든요. 오늘은, 네. 그래서, 다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야? 졸음 빔을 맞고 오셨어. 내 목소리가 졸린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항상 언제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내가 그 소리를 시끄럽게 내거나 약간 좀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수업 듣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못 내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졸려하고. 이게 참, 저 그 계란이 왔어요 목소리 톤 낼 수 있다니까, 마이크 없이. 근데 그러면 진짜 니네 귀 아파할걸. 요 교실이 너무 작아서. 니네 계란이 왔어요 라는 트럭이 지나간 적 없어요? 컴퓨터, 냉장고, 가전제품, 중고 삽니다. 뭐 이런 거 들어온 적 없어?
트럭이 지나가는 거? 진짜? 뭐지? 아니면은 두부 왔다고 하는 거랑 막 계란 한 판, 요새는 그런 차 안 다니나? 옛날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닌데. 아니, 그런 거 있어요. 마이크, 확성기 있죠? 이거. 거기에다 대고 말하면은 목소리가 되게 엥 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난 목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내면은 지금 이 층을 다 울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내가 목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고, 두 번째, 너무 시끄러워. 근데 니네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졸면은 제가 그 목소리 봉인을 해제할 수밖에 없단다? 자, 이렇게 몸 한번 푸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잖아요. 안 돼요, 그거. 그거 못 해요. 졸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거든요. 머리로 피가 잘 안 들어가서. 그러면 주로 어깨 부분이 뭉쳐서 많이 피곤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로 혈류를 돋게 하기 위해서 통각을 주죠. 졸릴 때. 아니면 막 꼬집고 막. 그럼 통각을 통해서 아야! 라고 하는 느낌이 나면은 거기에 피가 확 쏠리면서 혈류량이 빨라지거든요.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프면 아드레날린인가 도파민인가가 분비가 돼서 통각을 잊도록 하는 효소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잠을 깨줘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서 막 이러고 잠이 깨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기지개 키시는 게 제일, 이렇게 기지개 키고 어깨 쪽 이렇게 좀 푸세요. 피곤하시면. 이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는 게 사실은 잠 깨기가 제일 좋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니네들이 조는 것보다는 그게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체온은 떨어져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그럼 또 니네 춥잖아요? 그럼 움직이세요. 자, 2차 분식의 작성 진행하였고요. 우리는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 알파부터 베타까지인 경우에는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보다 작다로 풀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보다 크다 라고 따라간다. 부등호 모양은 주의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고차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 n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식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x제곱의 개수 a가 1이 아닌 경우라고 할게요. 정리할 때 식 전체에 a를 곱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3번이었어요. 이 학원의 장점이자 단점. 학원가가 아니라는 게 장점. 학원가가 아니라는 단점. 장점. 놀 게 없다. 공부밖에 못한다. 니들이 딴 데로 세봤자 여기서 5분, 10분 이상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단점. 먹을 것도 없다. 니네 선생님들이 막 뭐 사주고 그래? 여기는? 이 학원은? 어떻게 사줘? 배달시켜? 뭐 먹어봤어? 감자튀김만 따로 파는 게 있어? 그럼 뭐야? 그런 브랜드가 있어? 감자튀김만 팔아? 어디서? 아, 롯데리아에서? 하긴 롯데리아는 감튀 말고 먹을 게 없긴 해. 근데 감튀는 그 브랜드 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기도 해. 니네가 태어나기 전에는 버거킹 감자튀김도 얇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웨지 감자 스타일로 두꺼워져가지고 그 진짜 목매이는 퍽퍽한 그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감자튀김이 됐잖아요. 버거킹 잘 안 먹나? 네, 그래서 버거킹은 감자튀김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기 뭐지? 맥도날드는 또 거꾸로 너무 얇아졌어요. 무슨 감자 스틱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제 롯데리아가 예전 그 세 개가 거의 다 비슷했었어요. 감자튀김이. 롯데리아가 예전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면서 시즈닝 같은 거를 실험적인 정신으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롯데리아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가 끝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는 제가 뭔가를 뭐 사드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진짜 큰 문제가, 진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니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이 학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요. 내가 음식 냄새 나는 곳에서 뭐 수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음식만 먹으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수업을 하면 그냥 왠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수치가 막 올라가요.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에 저기 어디냐 2018년, 2019년 코로나 전에 막 애들 데리고 학원 가서 일할 때는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야 메뉴 골라 뭐 먹을래? 야 다음 시간까지 니네들끼리 상의해서 어디 갈지 정해와. 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 끌고 가고 뭐 영양진사 데리고 간 적도 있고 뭐 중국집 가고 코스 메뉴 코스 요리 시켜준 적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면 선생님 나가기 귀찮은데요. 그럼 여기다가 뭐 떡볶이,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거 다 시켜놓은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 근데 코로나 때 이후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마스크 벗지 말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때 사주지 말래. 그래서 안 사주다가 요새 올해 작년 쯤부터 이제 아름아름 음료수를 사주기 시작했어요. 학원 앞에 공차가 있어가지고 공차로 이제. 근데 이 주변에는 뭐가 있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우리 규칙 정할 거예요. 목표 점수 통과 하면은 고. 수학
사실은 뭐 시험 점수는 내가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점수는 나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니네들은 보상이 뭔가가 있어야지만 하잖아. 그래서 하면은 제가 그런 것 좀 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조금 고민해볼게요. 여기 분위기 좀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2층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배달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선빵을 칠 수가 없네요. 자, 2차 우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한다 라고 하는 그거는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우리 52번 개념의 그래프 있었죠. 판별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래프. 기억나요? 니네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그 바로 앞 페이지에 있잖아. 그거. 엥? 오잉? 이 앞에 건 어디다 정리하셨대? 저 부등식에다 정리했냐? 1차 부등식에다가? 이런 여기 이거 요 그래프 요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안 그렸어? 이거 안 그렸으면 좀 서운한데 이거 안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려. 네. 저것도 외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여기다가 쓰고 외워. 저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예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X축보다 모두 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해야 돼요. 아래로 블록하고 X축과 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는 걸 예상 가능할 거라고. 그럼 요 조건이 뭐야? 아래로 블록하네. X축과 안 만나네. 오케이? 그래프를 모양을 통해서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애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번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하고 위에 있거나 닿아도 돼.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지. 닿아도 돼.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오케이야. 그럼 얘가 요 위에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0이다잖아요. 합쳐서 한 방에 있을 수 있겠죠? 아래로 블록하거나 A는 0보다 커요. 요런 그래프들이 가능하겠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기 있는 그 54번 개념에 있는 그 표, 책에 보시면 54번에 있는 표 있죠? 그 그림 그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할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그럼 음수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x축보다 어때야 돼? 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 가능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a는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은 0보다? 그럴 줄 알았어요. A의 부호가 바뀐다고 뒤에 판별식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판별식은 네 글자로 말하면 판별식을 구분하는 건 네 글자로 뭐라고? 위치, 관계. 판별식은 뭐라고? 위치, 관계. 그렇다면 판별식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면 얘는 지금
x축과 만나지 않는다죠. 그죠? 또 마지막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랑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서처럼 아래로 블록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닿아도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위로 블록 0보다 작다. 닿아도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려서 확인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오히려 그 머리에 저장 공간을 좀 더 덜 차지해서 그리고 더 이해를 잘 하고 갈 수 있어서 외우는 걸 썩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65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5번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돼야 되는지 먼저 예상해봐. 최고차항의 수는 0보다 크네. 그죠?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니까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게 돼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그렇다면 짝수 판별식 반만 쓰시면 절반의 제곱 빼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66번도 마찬가지로 66번 그럼 예상해봐. 아래로 블록한데 0보다 커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67번 음수네.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67번 음수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68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까? 오케이. 그럼 71번은 어때? 몰라. K를 구분해야 돼. 71번 같이 풀어봐. 71번은 kx제곱 더 마이너스 2k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k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뭐부터 분류해야 돼?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부터 확인해야 돼.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뭐 작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위로 블록일 때는 성립하는 애가 존재할까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로 블록하면? 언젠가는 0보다 내려가는 구간이 있겠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k고요. 그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또 2차 부등식 나왔네. 우리 2차 부등식 이거 풀 수 있을까? 그래. k-4니까 경계값은 0이랑 4가 되고 답은 k의 범위는 0하고 4라니까?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오케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요, 가끔 함정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다. 여기서는 안 여기 이 교재에는 아마 없을 건데, 뭐 실력업에는 있을지 모르겠어. 함정으로 글자만 몇 개 바꾸면은 난이도가 아니라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늘어나요. 뭐냐면, 지금 이 유형 65번부터 72번까지는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는 말로 바뀌면 K가 0이 될 때도 따지셔야 돼요.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 어때? kx제곱 마이너스 3k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말고 0일 때도 봐야 된다고. K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K가 0일 때는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지금 얘는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야. K에다 0, 0 집어넣으면 1은 0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되잖아. 오케이. K가 0보다 작을 때는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9K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서 0부터 9분의 4까지라고 놓고 0일 때도 된다. 이게 최종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라는 것도 너네들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 55번은 했어요. 그죠? 55번 넘어갈게요. 뒤에 있는 56번 한마디만 할게요. 네, 2차 부등식 푸시면 돼요.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게 연립 부등식의 해잖아요. 똑같아요. 뭐뭘 먼저 구하고 각각의 식을 풀어서 범위를 구한 다음에 공통 범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수직선을 추천드려요.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숙제는 아마 실력업 제외하고 숙제가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최소한으로 할 걸 다시 또 정해드릴게요. 여기 개념 연습하세요.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나와 있는 기초 문제들 있죠? 몇 번부터야? 우리 53번부터니까 55번부터 뭐 85번까지, 84번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1번부터 19번까지 돼 있는 걸 다 푸시고 나서 시간을 내어 저 뒤에 있는 유형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 설명이 끝난 거야. 그냥 뚝딱. 연립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숙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조절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꼭 풀어야 될 거, 필수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 책에 있는 문제들, 책에 푸는 문제들을 푸시고, 그 다음 웬만해서는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대표 유형 문제들, 유형별로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 권장하는 건 다 풀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지금 못할 것 같지 않냐? 그것까지 하면은 너네 지금 이 적응 못한 속도로 그 실전
까지 하시면은 제 예상에 오늘 숙제 선행만 4시간 걸릴걸요? 실전 빼면은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이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기본 핵심 유형도 일단은 째끼고, 기초 문제만 하는 것도 한 30분, 1시간 정도 가까이, 5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난 추가적으로 대표 유형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선행 숙제만 사실은 1시간 반 어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지금 하세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애들 오면은 같이 쉴 테니까. 안 온대요. 몰라요. 왜? 어디 가지 마. 어디 가지 마요. 자, 일단은, 네, 촬영은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